안 해준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정보 관련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뭐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플레이브라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뭐 이통사라든가 뭐 부가통신사업자 같은 거 많이 적용받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9장으로 되어 있고요. 약 7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필요하신 내용들은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좀 많이 취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어만 잠깐 보시면 정보 주체라는 게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 주체는 그 해당 정보의 주인 되는 사람이 정보 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정보 주체가 됐을 때 저도 정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하는데 처리라는 개념은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괴까지 모든 행위를 다 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구분하는 개념이 개인정보 취급자예요. 이거 뭐 하나요? 조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보험을 떠났기 때문에 마누라가 부자 되겠네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요.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면 그 고객은 정보 주체가 되겠죠. 그렇죠? 고객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리고 고객 정보를 수집한 여러분의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집단 내에서 고객 정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개별 임직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는 좀 구분을 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자, 개인정보 수집자는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위탁, CCTV 뭐 다 해야 되는데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제가 저기 뭐 기업 강의를 많이 나가고 전문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한 3시간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니까 요즘 1시간밖에 제한 그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원 정보를 수집하게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객 정보를 수집하게 됐던 간에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고객 정보, 개인 정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 정보는 회사 자산이잖아요. 회사 자산인 게 아니라 소유권을 따져보면 고객 정보는 고객한테 빌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려오는 거. 고객 정보를 빌려다가 우리가 영업에 이용하거나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컨대 이제 이동통신사가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대리점을 판매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 개통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 이동통신사한테 고객 정보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빌려다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거 빌려다 쓰기 때문에 수집이라고 해서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내 범인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남의 거 허락 없이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가 되잖아요. 절도죄. 남의 거 허락 없이 갖고 오면 절도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우리 회사 게 아닌 거예요. 고객 정보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계약상 가져다가 일정 기간 쓰는 거예요. 남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고 허락을 받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동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는 명시적 동의하고 묵시적 동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명시적 동의는 빵을 생각하면 친구끼리 있을 때 친구가 빵을 먹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것 같아가지고 돼지처럼 먹고 있길래 야, 내가 빵 좀 먹을게 라고 했더니 그냥 먹어.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이거를 명시적 동의라고 그래요. 근데 묵시적 동의는 야, 나 빵 좀 먹을게 라고 했는데 그거 먹었어요. 제가 아무 얘기 없길래 그냥 먹었어요.
저를 안 때려요. 안 때리면 묵시적 동의, 때리면 동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개인정보는 보통은 이제 법률상으로는 묵시적 동의도 동의한 걸로 보는데 개인정보는 명시적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회원 가입하시거나 뭐 고객정보 수집할 때 여기 사인하시고요, 체크하시고 사인하세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사인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이런 것들이 다 명시적 동의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데서도 동의란에 클릭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명시적 동의거든요. 법에서는 묵시적 동의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세 자체가 명시적 동의를 원하기 때문에 동의 자체를 꼭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동의받고 허락받고 쓰는 경우는 다 가능해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허락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허락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대원칙은 동의가 대원칙이에요. 동의만 받으면 수집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는데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특정을 몇 가지를 해놓고 있어요. 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 체계를 이용해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뭐 정보주체 급박한 생명실체 재산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로 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라는 대원칙과 예외가 규정한 그 예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어떤 구성 체계는 동의라는 대원칙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어떤 예외 규정이 항상 뒤끼 쫓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방판법 내용 보시면 방문판매법 보시면 금지행위 있잖아요. 그 23조가의 금지행위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본인의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범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본인이 허락받은 범위를 넘거나 그 범위를 초과해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방판법에서도. 근데 예외가 한 서너 가지 인정되고 있잖아요. 첫째가 이제 배송과 같은 계약이 이행해서 필요한 경우에. 두 번째가 대금 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용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원래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서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개별적으로 동의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그래서 개인정보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뭐 계약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방문판매법에 적용받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금지행위 예외 규정 아까 말씀드렸던 건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거기에 따라서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그 방문판매법입니다. 금지행위 중 하나고요. 그리고 법에서는 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정부주택 동의받은 개인정보 수집할 경우에는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빵도 마찬가지잖아요. 빵도. 빵 먹을 때 친구가 빵을 여러 가지 먹고 있으면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빵을 먹을 것인가? 몇 개나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네가 먹지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떤 괴로움에 처할 것인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 소보라빵 2개만 먹을게. 네가 나 못 먹게 하면 나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안 그런가요? 그냥 막 먹나요? 싸움 잘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빵이 친구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먹어야 되니까 허락받는 내용이 특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먹을 게 하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가질 게 하고 가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고객 거잖아요. 고객. 정보 주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받는 범위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목적이 뭔지, 도대체 고객정보 가져오는 목적이 뭔지, 이용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뭘 수집할 건지, 이름, 직장명, 주민번호 뭐 이런 걸 왜 수집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건지.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 맺을 때도 기간을 정하잖아요. 평생 묻는 거 아니잖아요. 1년이고 이상의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동안 갖고 있을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정보 주체가 여기 수집 비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수집 비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어떤 페널티라든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다 알려주고 동의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수집할 때 필수 항목, 선택 항목이 있잖아요. 이 표시한 거는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필수 항목이잖아요. 근데 필수 항목에 동의를 안 해요. 아, 나는 못 주겠어. 내 정보 단 하나도 못 주겠어.
하게 되면 계약 체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선택 항목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계약 체결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생일 같은 거 기재하지 않으시면 어떤 기념일 이벤트 같은 서비스를 제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할게요라고 동의받는 게 이용할게요 동의받는 게 아니고 왜 무엇을 언제 동안 수집하는지 이용하는지를 특정해서 알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동의받는 범위에서 이게 벗어났어요. 아까 방문방문 금지행위 중에 벗어나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A, B만 동의를 해준 거예요. 정보 주체가. A, B라는 목적으로만 수집하고 이용을 하던데 고객 정보를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C나 D 목적도 필요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처음에 동의받은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럼 C나 D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빵하고 똑같아요. 내가 소보로빵만 먹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크림빵이 더 맛있는 것 같으면 야, 크림빵도 좀 먹을게라고 허락받고 먹어야 되잖아요. 빵 주인이 소보로빵만 먹는 줄 알았는데 크림빵 먹게 되면 또 때릴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 안 해. 왜 허락도 안 했는데 먹느냐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개인정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결하는 계약이나 이런 현상하고 좀 매칭시켜서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의 근간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부치 동의라는 대원칙과 예외 중에 대표적인 법률의 규정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치 동의가 있거나 수목적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거고요. 제공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지 및 동의 사항도 비슷합니다. 앞에 내용하고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고객 정보인데 이게 고객 거예요. 이게 고객 정보인데 내가 또 남한테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허락받고 줘야 되잖아요. 내 거 같으면 그냥 주겠지만 이거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야 누구한테 좀 A라는 사람한테 이거 좀 줄게 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왜 뭘 줄 건지를 특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도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오케이 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웃소싱 개념 그 범위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정보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든지 또는 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외부에 맡겠다든지 아웃소싱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할 때는 반드시 문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에. 그래서 계약서, 아웃소싱 계약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보통은 이제 표준계약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는 정형화되는 거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아웃소싱 계약을 하시게 되면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을 별제해가지고 별첨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아웃소싱 해버렸어요. 개인정보 아까 처리 개념이 중요한데 개인정보 처리는 파기까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 유치 이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이제 고객 정보가 막 서류로 엄청 쌓여있어요. 몇 박스가 쌓여있어요.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쇄업체 부르잖아요. 파쇄업체. 트럭 보셨어요? 파쇄업체 트럭 보셨어요? 그거 되게 좀 겁나요. 그거는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들어오져요. 그냥 막 집어넣거든요. 바인드 같은 거.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 저도 예전에 이제 기사 있을 때 한번 허가심사 서류를 좀 몇 박스가 돼가지고 파쇄업체 불러가지고 파쇄를 했는데 비용도 좀 꽤 비싼 거 썼었고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많이 흔한데 파쇄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도 처리잖아요. 그래서 파쇄업체 불러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파쇄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관리 감독 안 해가지고 파쇄업체가 이런 좋은 정보가 있어?
파기 안 하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딴 데 써버렸어요 그냥. 그럼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왜 그래요?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에서 있게 됐잖아요.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처리를 하는 점검도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잖아요. 관리 감독이 안 돼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니까 위탁은 네가 책임을 져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파쇄업체가 우리 회사 직원인 것처럼 법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간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방문 판매법을 좀 봤더니 이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 규정이 있잖아요. 28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단계 판매업자가 어떤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걸 잘못 고지하는 것을 게을리해가지고 다단계 판매원이나 소비자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다단계 판매업자가 물어주잖아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 파산이나 처리 같은 것을 외부에 아웃소싱을 했는데 그쪽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파쇄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이 다 정리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구상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 날 때 구상권 유병헌 일가 쪽 얘기할 때 구상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먼저 해주고 그 보상 금액을 나중에 유병헌 일가 쪽에서 다시 받게 되는 게 구상권 행사잖아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주 규정에도 그런 구상권 행사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회사고 파산업체, 수탁업체는 개인이 유출이 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양쪽으로 다. 이게 민법상 그 750조 사용자 책임인데요. 소속 직원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중에 어떤 남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에서 물어주잖아요. 손해배상 해주잖아요. 왜?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근데 위탁업체가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에요.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해서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한해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유출한 거와 똑같이 법적으로 간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업체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